영화 필름에 스냅 사진이 수천 장 있다면 꿈에서 그 수천 장을 한 장 내지 두 장이 맥락하고 관계없이 삽입되어 들어가요. 꿈은 감정을 동반한 시각 정상이다, 영화다,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꿈이라는 거는 우리 브레인이 24시간에 깨어있는 거하고 잠자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잠자는 거 수면은 넌렘 수면하고 렘 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죠. 렘이다, 넌렘이다라고 부르는 거는 렘은 Rapid Eye Movement, 넌렘은 Rapid Eye Movement가 아니다, No, 이런 말입니다. 넌렘 수면은 다른 말로 서파 수면이라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에 들어갔을 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에 곧장 들어가면 꿈꾸는 렘 수면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서파 수면, 넌렘 수면이 먼저 와요. 이 순서가 중요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되면 렘 상태에서 주로 깨어나죠. 꿈이라는 게 렘 상태에서 90% 일어나요. 주로 렘 상태에서 일어나요. 근데 최근 20-30년 동안에 면밀히 측정해봤더니 옛날에는 넌렘 상태에서, 서파 수면 상태에서는 꿈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는 렘이든 넌렘이든 잠자는 대부분 시간에 꿈이 있다는 쪽으로 측정돼 나옵니다. 50년 전 연구 초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졌어요. 잠자는 모든 동안은 기본적으로 꿈을 꾼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넌렘 때, 서파 수면 때 꿈하고 렘 수면 때 꿈의 그 퀄리티나 특징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꿈을 꿨다 했을 때 꿈은 맥락이 없고 장면이 막 바뀌고 이런 걸 이제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꿈은 렘 수면의 꿈입니다. 넌렘의 수면은 그렇게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은데, 넌렘은 크게 또 세 단계로 나눕니다. N1 단계, N2 단계, N3 단계 이렇게 부르는데, 밤 한 10시나 11시에 잠 딱 들었을 때 잠들고 한 10분 사이에 일어나는 게 첫 번째 서파 수면의 N1 단계. 그걸 다른 말로 인면기, 잠자는데 들어가는 스테이지. 내려가 한 10분 정도요. 낮잠은 짧게 자면 30분, 뭐 길어도 1시간이잖아요. 그래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인면기 때 짧게 꿈이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서파 수면의 꿈하고 렘 상태의 꿈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중요해지죠. 렘 상태의 꿈은 간단히 얘기해서 황당무계하다 했을 때 그 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통상 꿈이라 하면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 어감에 맞는 거. 최근 연구되고 있는 거는 서파 수면에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렘 상태 꿈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서파 수면은 N1, N2, N3 나는데 첫 단계 한 10분 동안에 꿈을 꾸는데 그거는 인면기 꿈이라 해서 구체적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면이 버쩍버쩍 보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뭐 짧게는 한 2-3분. 낮 동안에 자기가 했던 감정적 일들이 많잖아요. 걱정거리. 중요합니다. 특히 걱정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짧게, 의식하기 어려울 정도 짧게 이미지로 팍팍팍 제시가 돼요. 낮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것들이 곧장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N2 단계가 있고 N3 단계가 있는데, 먼저 N3 단계를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N3 단계는 뭐냐면, 친구나 누가 옆에 사람 자는 걸 잘 보면 5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잠이 떨어지잖아요. 곧장 코를 고는 거 옆에서 관찰한 적 있죠. 건드려도 안 일어나는 거. 거기 사실 잠들고 한 10분 지나면 그 상태에 들어갑니다. 누가 건드려도 몰라요. 깊은 잠이라 그래요. 서파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깊은 잠입니다. 11시에 잠든다 하면 대략 11시 반에서 한 12시쯤, 그때 가장 깊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게 한 30분, 40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푹 잤다 했을 때는 요 깊은 잠 N3 단계를 확보해야 돼요. 60, 70 넘어갈수록 서파 수면의 N3 단계가 줄어들어요. 잠의 한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90분 정도,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럼 1시간 반 정도가 5번 진행되느냐, 6번 진행되는데, 요게 수면 사이클인데, 수면 사이클이 초등학생 같으면 5번 있다 합시다. 각 수면 사이클마다 N3 깊은 잠이 다 있어요. 요게 사이클이 진행되면 될수록, 새벽쯤 갈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저녁에 처음 잤을 때 11시에서 1시 사이의 잠이 굉장히 중요한 잠이에요. 압도적으로 긴 시간이 서파 수면 3단계 깊은 잠입니다. 12시 이전에 자는 게 유리하다는 거. 깊은 잠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부족이 깊은 잠을 확보를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낮 동안에 경험을 했던 그 잔재가 인명기에 특히 불안, 근심 같은 거는 남아있다가 걱정거리하고 관련되는 일주일 혹은 한 달 사이에 경험 기억을 불러와요. 그게 N2 단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낮 동안의 경험이, 걱정이 인명기에 한 2-3분 동안 나타났다가 렘 상태는 꿈이 완전히 황당한 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하고 이 상태를 연결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N2 단계, N3 단계 가면서 구체적인 경험, 두려움, 걱정에 해당되는
옛날 기억을 플루아스하고 결합을 점점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브레인에서 연결하는 쪽으로 가는데 점점 집적 관계 없는 쪽으로 사서 연결해 가요. 그래서 렘 상태로 오면 집적 관계되지 않는 이전 기억들을 불러와요. 흔히 우리가 꿈은 낮 동안에 경험했는 게 사실은 거의 등장하지가 않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 2% 정도, 낮 동안에 한 2% 정도 토막이 들어가요. 그러면 영화 필름이 있다면, 영화 필름에 스냅 사진이 수천 장 있다면 꿈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그 수천 장을 토막낸 한 장 내지 두 장이 꿈의 스토리 속에 맥락하고 관계없이 삽입되어 들어가요. 2% 정도는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브레인 과학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영화하고 비교하면 돼요. 꿈하고 영화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꿈하고 영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꿈하고 영화는 90% 같아요. 그래서 브레인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꿈은 감정을 동반한 시각 정상이다, 영화다,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전쟁 영화든 사랑 영화든 한참 몰입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는가 물어봐요. 내 셀프가. 영화를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본 적 있나요? 영화를 감상할 때는 셀프가 사라집니다. 그걸 셀프라 그래요. 메타 사고라 그래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타인이 하는 걸 빠져들어가려면 내가 존재하면 안 돼요. 나의 셀프가 사라져야죠. 그런데 꿈을 영화로 봤을 때 꿈은 놀랍게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살아있는 건 뭐냐면 셀프입니다. 딱 한 점에서 달라요. 어떤 꿈도 내가 사라지는 꿈은 불가능해요. 영화는 내가 사라져야 영화에 몰입할 수 있죠. 근데 꿈에서는 어떤 경우도 항상 내가 가운데 있어요. 내용은 뭔지 잘 몰라도 깨고 나면 확실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느낌이 있어요. 꿈은 느낌을 남기고 영화는 장면을 남겨요. 꿈을 분석하는 것은 낮 동안에 우리가 보는 감각부터 의식 모든 걸 분석할 수 있어야만이 꿈에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낮 동안의 세계에는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감각의 대상이에요. 감각의 대상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하철을 가고 거리를 산책을 한답시다. 자동차가 지나가고 빌딩이 있고 청각, 시각, 촉각으로 다 오잖아요. 오는데 낮 동안의 행동은 대상이 크게 변형이 안 돼요. 근데 밤에 꿈에도 세계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돌이 있고 자동차 있는데 꿈에서는 그 세계가 내가 액션을 가하면 변형이 일어나요. 의식이 대상을 넘어서 갖고 내 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를 분리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낮 동안은 세계하고 나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 세계에 대해서. 그럼 그 세계가 변형이 일어나요. 매 순간 장면은 바뀌고 세상이 나의 행동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시간에 셀프가 작동하지 않아요. 밤에서는, 꿈에서는 99% 예외 없이 셀프가 작동해요. 셀프가 작동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에, 나의 감각,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의 대상에 대해서 작용을 시키면 대상도 바뀌고 꿈이니까요. 변형된 세계가 또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우리 행동은 제한돼 있죠. 물리법칙이나 어쩔 제한돼 있잖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행동을 안 해요. 근데 밤에는 마음껏 내가 해도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 없잖아요. 꿈을 통해서 낮 동안에 실현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제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바로 창의성하고 연결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고의 지평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꿈에서 엄청나게 확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스턴트맨의 영화가 그렇게 보면 되지. 그래 황당하게 확장하는 게 우리 생존에 뭐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주 합당한 질문이잖아요. 도움이 될까? 예, 됩니다. 그러면 렘 상태를 꿈을 왜 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룻밤에 몇 개를 꾸느냐 하면요. 하버드 대학의 알렌 홉슨에 의하면 대부분 사람이 하루에 대략 20가지 이상 꿈을 꿔요. 최근 자료에서 꿈을 아예 안 꾼다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200명 중에 1명 정도는 여러 가지로 안 꾸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건 예외적인 거고 거의 대부분 사람은 하루에도 20가지 이상 꿈을 꾸고 렘 상태의 꿈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 생각을 연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연결하는 능력이 동물한테는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이미지를 연결해서 과거 이미지, 지금 현재 나의 이미지, 미래를 해서 시간이 흘러갔고 그래서 셀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렘 상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통념적인 그걸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황당하고 질이 멸멸하다, 논리도 안 맞고 그거 황당한 거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밤에 효과도 없고 생존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것이 적어도 3억 년 이상 이렇게 유지됐을까요? 우리 생명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그럼 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은 확실히 뭐가 중요한 게 있을 거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브레인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뭘 연결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불러오고 막 연결해갖고 속으로 쿵쿵 궁리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개인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불러오는 기억들을 급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걸 불러오겠죠. 멀리 있는 걸 찾아가기 힘드니까 바로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직접 연결된 기억을 불러와요. 근데 꿈에서는 직접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연결을 해요. 이게 지금 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불러오는 지식들이 그 문제에 관련되는 거 불러오죠. 엉뚱한 거 불러오면 오히려 시간 많이 들고 답은 몽고하잖아요. 관련되는 지식은 그 문제에 해당되는 것만 불러와야 돼요. 맞죠? 그걸 직접 연결이라고 그래요. 낮 동안에 깨어있을 동안에 일을 한다는 말은 주로 우리는 직접 연결만 써요. 덤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연결할 때 거추장스럽게 자꾸 직접 연결을 못하고 소위를 떠뜨리는 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모든 운동선수가 이 달인이 될 쯤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 뭐죠? 어깨에 힘을 빼라 그러죠. 자연스럽게 하라 그러죠. 그럼 자연스럽게 예술이든 스포츠든 다 자연스럽게 하란 말만 있어요. 그 속에 흘러들어가고 몰입한다는 말이잖아요. 몰입하는데 에너지가 안 드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내가 있으면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셀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훈련한 대로 한다는 게 습관 반응이고 그때는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예 나라는 개념이 출현하지 않는 생명체가 바로 동물이죠. 놀랍죠? 동물은 셀프가 없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동물은 하루 종일 먹이를 찾거나 교미를 하거나 몰두하죠. 셀프가 작동하는가 안 하는 걸 항상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낮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한다, 몰입을 한다, 게임을 한다 이 모든 때는 셀프가 사라진 때입니다. 우리가 앞에 전개되는 한 장면에만 올인해야죠. 옆으로 현눈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미지가 장면이 하나만 딱 있죠.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라. 그럼 지금 여기는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장면이죠. 과거나 미래는 장면이 연속이 돼야 되죠. 그래 시간이 흘러가죠. 지금 여기란 말은 시간을 스탑한 순간이죠. 순간이기 때문에 셀프가 사라져요. 놔두셔야죠. 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출현한다는 말이 바로 그 시간의 주체자인 셀프가 출현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최근 브레인과학에서 뭐라 하냐면 실행 모드. 실행한다는 말은 실제로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책을 읽거나 시험을 치거나 태스크를 할 때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사라지니까 나의 동반한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동시에 사라지죠. 왜? 과거와 미래가 이미지가 연속이 돼야 나오는데 하나의 장면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 장면에만 충실하면 되죠. 한순간에만 충실하면 되죠. 오늘 밤은 밤 잠자는 시간 미래, 내일 전부 다 미래죠. 그러면 지금이 현재가 미래에 속해 있을까요? 안 속할까요?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속해 있냐면 미래의 시작 포인트죠. 미래가 바로 지금 현재에서도 미래가 시작되잖아요. 미래로 가는 하살표를 껐을 때 하살표의 꽁무니가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 속할까요? 속하죠. 과거의 마지막이죠. 미래의 시작이죠. 어떤 게 가능해지는가 하면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생성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동시에 만들어진다.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꿈을 왜 분석을 하고 꿈을 연구를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어있는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반대에 해당되는 꿈이 뭔가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의 중요한 하나가 설명이 돼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각은 뭐냐면 이미지를 연결했다는 거죠. 그걸 연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무슨 이미지를 연합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과거 기억을 불러오는 거예요. 나의 과거 기억을 불러와서 태어났을 때부터 쭉 연결을 하면 그게 바로 셀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시간의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동물은 시간의식이 없어요. 약해요. 근데 왜 인간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됐을까요? 이걸 당연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미래를 생상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지를 연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연결할 때 브레인과학에서 필요한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걸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래요. 일본에 꽤 오래전에 오음 진리교 사건이 있었어요. 또 동경의 지하철에 세린가스를 뿌려버렸어요. 네, 오음 진리교라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도 좀 죽고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갖고 그 가스를 마신 사람들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브레인 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회복을 했는데 뭐 하나 부작용이 있나 하면 이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이 폭발적으로 또 올라갔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겪게 됐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이렇게 마음먹고 느긋해야 디폴트 모드에서 간혹 불러오긴 하지만은 일하기 바쁜데, 시험 치기 바쁜데, 뭐 엉뚱한 공상망상할 시간 없잖아요. 세린가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과거의 기억이 폭발적으로 나와갖고 일상생활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분석해봤더니 이 세린가스에서 우리 브레인에서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세틸콜린이에요. 깨어있을 때 그게 많이 나오면 이미지를 연결해요. 됐죠? 이제 이해됐죠? 2배나 많이 나오는 상태가 있어요. 바로 렘 상태, 꿈에서.
렘 상태 꿈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낮 동안보다 2배 이상 더 나와요. 아세틸콜린이 바로 연상작용, 꿈처럼 생생하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연결하는 악효풀, 바로 아세틸콜린이 낮 동안보다 2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연결해져요. 한 장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장면 하나하나가 탁탁탁탁 연결되니까 꿈처럼 생생하다 그러는 거예요. 꿈에 굉장히 항모라거나 가장 중요한 기대, 놀라움, 애석함, 답답함, 이게 대부분이에요. 꿈을 꾸고 나서 편안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꿈을 꾸고서 후회 없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편안함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결정적으로 안 나오는 케미칼이 딱 2개예요. 신경전달물 중에.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이에요. 이거 왕창 줄어들어 안 나와야 해. 특히 전전두에 비해서 세로토닌이 적게 나오면 우울해져요. 꿈에서 우울한 게 굉장히 많아요. 꿈꾸고 나서. 그래서 세로토닌은 최근 이론에서 뭐라 하냐면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은 항상 같이 링크되어 있어요. 상관관계를 갖고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면 예측이 깨졌을 때 나와요. 자, 꿈의 스토리를 예측한 적 있나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도파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측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측이 깨졌을 때. 세로토닌이 나와야 만족하죠. 바로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세로토닌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브레인에서는 끊임없이 만족하도록 다음 이미지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분산적이고 황당한 내용인데 한 가지는 일관성을 갖고 흘러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느낌은 일관성을 가져요. 악몽을 꾸는 그 대상하고 두렵고 놀라운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은 나오는 장면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느낌은 그대로 유지해요. 장면이 계속 바뀌고 황당하게 돼도 그 느낌은 일관성을 갖고 유지해요. 꿈은 느낌을 남겨요. 꿈을 느낌을 남기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나면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해몽하고 싶어지는 거예요.